오늘은 이제 일간별로 해서 간목부터 해서 이제 개수까지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연월일시 그 8글자가 반응을 하고 대세운하고 또 교차 반응을 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운명의 모양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반응하는 그러한 기제이기 때문에 뭐 갑진년 하나를 가지고 일간대비로 매칭을 한다라는 것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 운명의 패턴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내 활자의 원국의 구조하고 오는 운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이런 쪽에 하나의 단초를 파악할 수 있는 공부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 전제가 있어요. 이게 팔자의 원국의 상태가 먼저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오는 운을 대입을 하고 붙여가지고 기륭이나 화복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 일간별로 하는 게 좀 제한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 시간에 개괄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뭔가 팔자 8글자를 지금 뭐 대운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세운이 들어와서 작용을 해서 이 정한 상태의 팔자의 글자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즉 쉽게 얘기하면 내 글자의 8글자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 작용이 길작용, 즉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자에 어떤 운이 오더라도 팔자에 전혀 인연이 없는 상황은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뭐 봄에 뿌린 씨앗이 없는데 가을에 뭐 거두고 결실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99%는 대박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물론 인생 반전이나 역전 드라마를 꾀하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특히 갑목일간, 가불목일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거나 어디 운명의 상담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과거 한 5년 정도의 에너지의 흐름이 관인 아니면 인비 이런 쪽으로 흘렀거든요. 그러면 관인 상생하고 인비를 가지고 가불목이 일간이 잘 쓴다. 그러면 이런 데 볼 일이 없어요. 이런 데 어디 알아볼 일이 관심 가질 일이 없다고. 어쨌든 자기가 놓여져 있고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름대로 흐름을 타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뭐 굳이 따지면 뭐 신왕명이다. 아니면 주변에서 오는 인비운을 관인운을 내가 좀 잘 받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명조였다라고 하면 답답한 세월인 거지. 답답한 세월인 거지. 특히나 이제 갑목일간에게는 그렇죠. 이 갑목이 올해의 운을 보면 그렇죠. 갑목이 8글자의 중심이면서 그러니까 갑진이 날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상 천간은 10글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2글자씩 비식, 재관인 끝나면 비식, 재관인 이런 형태로 이렇게 순환 서클을 돌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팔자체의 구성이 천간에 드러난 모습으로는 비식재관인의 순환 체계를 계속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 케어에 영향하에 있을 때하고 이렇게 근력 떨어질 때 딱 빼면 보통 한 4번이나 5번 돌아갑니다. 그 4번, 5번 돌아가는 때에서 내가 뭔가 일간이 그 사주의 주인공이 뭔가를 실현하고 실천하고 이루고 테이크하고 이러는 곳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고 이런 희노애락들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연출하고 엮어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전개돼 나가는 것이다. 근데 갑목일간 입장으로 보면 어때요?
10년 전에 갑오년에서 그때는 간목이 뭘 달고 들어왔다? 상관을 달고 들어왔다. 근데 지금은 간목이 뭘 달고 들어왔다? 예. 현상적으로는 십성적으로는 편재를 달고 들어온다. 그렇죠? 편재. 그러면 이 간목이 그러면 예를 들어 을목은 조금 다른데 팔자의 체라고 하는 거는 간목이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천간에 간목이 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 홀로 독투해가지고 간목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다르겠지만 일단은 나를 체라고 봤을 때 정이라고 봤을 때 주변에서 날라 들어오는 거는 내가 반응하면 내 글자가 반응을 하면 연관성이 있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날라 들어오는 에너지다. 외부에서. 즉 나와 똑같은 비슷한 기질을 가진 그래서 어깨를 견준다 해가지고 그렇죠? 어깨를 견준다 해서 비견이라는 말을 쓴다. 이러한 존재가 어때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편재를 달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편재 플러스 뭐냐면 편재 플러스 물론 12운성으로 설명을 하면 12운성으로 설명하면 이건 뭐 쇠지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그 인성의 묘고지가 된다. 인성에.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그냥 이걸 그냥 수라고 봐도 된다. 수. 그리고 뭐 어디 다른 데 보면 뭐 천간은 성패를 보고 지지는 뭐 기륭을 보고 이거 안 맞음. 그거 헷갈림. 그거 뭐 안 됨. 그냥 천간은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드러나는 상황. 그러니까 갑이 들어오는데 십천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비견으로 들어오지만 내 친구가 동료가 형제가 나랑 내가 알았던 사람이 나랑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경쟁자도 되고 협력자도 되고 을목이 보기에는 뚜렷한 겁재인데 간목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한 성향이 진토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문서가 달린 편재란 말이죠. 그렇죠? 편재가 꼭 돈이라고 뿐만이 아니라 내 활동 영역일 수도 있고 토는 그대로 뭐예요? 안에 재인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가 들어가 있는 부동산도 되는 거예요. 갑을목이 놓고 볼 때는 공장도 되고 터전도 되고 일터도 되고 편재니까 내가 왜냐하면 위에서 이 편재가 어때요? 간지가 작년 올해는 이렇게 천간에서 지지를 생하는 에너지였는데 내가 천간에서 어때요? 지지를 극한다라는 것은 천간 하늘이고 지지는 땅인데 천간에서 지지를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간목이 일간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가능한 거죠. 내 땅을 확보하겠다. 내 영역을 추구하겠다. 근데 왜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냐면 제가 갑을목 일간들을 얼마나 많이 임묘진 해자축 지나올 때 많이 봤겠어요. 근데 되게 힘든 사람이 상담 요청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땠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비식재관인이 한 바퀴 돌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나는 거를 이걸 뭐 고서에나 다른 데 보면 뭐 군신대자라고도 하고 잘못 풀리고 힘들면 그런 형상이 있고 잘 풀리면 군신경회, 군과 신하, 그러니까 날라 들어오는 임금이라고 보는 거야. 나는 신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일, 기쁜 잔치를 연다, 기쁜 모임을 연다라고 하는 연회를 연다라고 하는 그런 상반된 에너지나 상반된 그 해석들이 있는데 비견이 이견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 이렇게 쓰죠? 맞지? 이거 아닌 맞죠? 그렇죠? 정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갑진이라는 거는 그렇죠? 뭔가 신자진 운동을 마무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신자진의 병신전에서 신자진의 카테고리 속에서 간목이 기해년부터 그렇죠?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계묘년을 지나고 갑진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생아들 말고 이미 뭐 이렇게 내가 뭔가 진로를 결정하고 어디에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그런 객체적인 입장에 놓고 보면 이런 흐름을 밟아왔다고.
이게 다 뭐였어요? 그러니까 육식간지의 갑자의 성격이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진의 의미에 대해서 41번째고 뭔가 이렇게 상원갑자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구성에서의 어떤 구운수도 달라지고 굉장히 청룡의 모습이고 전환기고 티핑 포인트고 터닝 포인트고 굉장히 변화 변동이 이제 많을 수 있을 텐데 더더구나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중의 간목으로 그렇죠? 해중의 간목으로 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생욕 대 록을 그리고 인중의 병화로 똑바로 한번 쓰려고 했다. 근데 이 뭔가 이렇게 인비를 다 인비운이 관련 지어지는데 인비운을 잘못 쓰는 버겁게 쓰는 이런 경우에는 인비운이 강해지면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천간지지로 인성운이 강해지면 일간이, 그렇죠? 뭔가 일간이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병정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분출을 하고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식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도식현상이. 그러니까 이 현상을 내가 학문을 연마하고, 절차 탁마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비용을 투자를 하고, 이러면 괜찮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미스터리도 을목일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거야. 천신만고에 산 넘고 물 건너 뭐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근데 운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운만 지나고 내년 운만 지나는 게 아니죠. 연장선상에서 길게는 기해부터 올라왔는데 짧게는 이렇게 운을 보고 내년에 가려고 하는 액션의 운이 어떤 운으로 가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갑진의 입장에서는 간목의 입장에서는 뭔가 비식재관인이 한 파스를 끝나고 갑오년에서 한 파스를 끝나고 갑진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데 나의 갑의 동태나 모습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해중의 간목으로 또 수기로 이게 다 수생목하잖아요. 금생수하잖아요. 그러다가 인의 인중병화로 걸록으로 한번 모양새를 가지려고 했는데 임수가 내리 누르는 게 있어가지고 뜻이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 이 묘라고 하는 거는 간목 입장한테는 양인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박병무경님 양간 입장에서는 지지의 음지들은 그렇죠? 그 에너지가 센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 지나치기 쉬웠다라는 거죠. 과하기가 쉬웠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중도나 절도나 중용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게 지나쳤으면 탈재가 되는 거고, 또 어떤 건강상의 그러한 갑묘로는 놓일 수 없지만 격으로 묘월이 되면 양인격이 되는 거고 시지의 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묘의 글자가 포진이 돼 있었으면 특히나 올해 묘년은 그렇죠? 그런 묘가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더 자형의 형태로 더 그런 에너지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지내기가 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갑진이 되면 비로소 수면 아래에 있던 천간이고 지지잖아요. 수면 아래에 있던 내 일간이 내 주체성이나 어떤 나의 자아감이나 자각이나 존재감이나 이게 천간에 드러났다라는 거지. 일간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간이 반응을. 근데 그 에너지가 내가 반응하기도 하고 또 다른 비견이라고 하는 어깨를 견주는 또 다른 그 누군가가 만약에 갑인일주라고 하면 아주 반응이 큰 거예요. 인중의 간목이 더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견이 들어와서 같이 뿌리 내려보자. 같이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형상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지지는 그러니까 천간을 움직이는 요인, 정이라 그랬죠? 동이라 그랬죠? 천간을 움직이는 거는 예를 들어 갑이 있으면 경이 있다든지 뭔가 서로 천간극, 천간충이라든지 아니면 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충이나 합에 의해서 리얼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지는 합이나 형충파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갑진이라고 하는 것이, 갑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놓여져 있는 갑 신자진 인호술의 6일주가 반응하는 구역하고 또 뭔가 이게 팔자가 간지로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연월에도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연월에 어떤 글자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뭇 전개되는 양상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진의 모습이 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간목이 편제를 놓고 쓸 때는 그 술토, 양지에 놓이는 술토를 쓰기도 하고 진토를 쓰기도 해요. 하는데 술토는 이렇게 상관생재가 물론 상관연관이 있지만 상관생재가 상관의 에너지로 뭔가 말 그대로 재를 테이크하는 그런 에너지로 쓰여지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인성기운이고 무게자압을 하고 있고 진중에는 을목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을목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십천간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아니 우리가 그냥 보면 저희 앞에 큰 그 소나무에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한 30m 되는 소나무에도 칡렁꿀이 어느 날 보니까 끝까지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을목에 간목이 있는 거는 등락개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목이 뭔가 을목을 우리가 이렇게 을해는 해 중에 간목이 있단 말이에요. 무토가 있고 이거를 등락 반갑 하고라고 하는 거야. 하고 을목이 해 중에 있는 무토를 내가 테이크하기가 비록 정제이지만 어려우니까 간목에 내가 감겨가지고 등락해서 간목의 힘을 빌어가지고 해 중에 무토에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등락 반갑이라고 얘기를 해. 등락 반갑. 반갑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개수 을목한테 이렇게 칡렁쿨로 간목이 감긴 형국이 돼가지고 좀 간목이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 편제의 환경이 어때요? 을목이라고 하는 겁재 탈재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영역이고 터전이라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동안 내가 수면 밑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를 들어서 간목의 태양이라고 하는 병화로 놓고 보면 그렇죠? 절, 태, 양, 생, 욕, 대지란 말이야. 대지. 그렇죠? 대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그 간목이 절치부심했던 그러니까 물에 퉁퉁 불어가지고 절치부심했던 게 짠하고 아니 병하고 무는 같이 가니까 식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여기서 한번 청룡이잖아요. 도약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그동안 절치부심했던 거를 왜냐하면 이 운이 여기서 한번 뛰려고 했다가 요때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목이 딱 위로 올라오니까 재정비가 돼서 한번 재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때라는 거지. 딱 간목이 왜냐하면 갑이 갑을 봤을 때는 뭔가 경쟁, 투기, 의욕, 자존심, 자신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강신약을 떠나가지고 보통 천간의 에너지가 이렇게 겹치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장 좀 불리한 게 이렇게 탈재 그리고 탈관 그리고 탈인의 형상이 생겨요. 간목이 같이 갑을 보면 술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이 쪼개진단 말이야. 나를 생해줘야 될 인성이 어때요? 쪼개지는 거지. 그리고 관이 결국은 간목을 통제하고 깎고 다듬고 모양새를 만들어주는데 그 원래 있던 관의 역량이 어때요? 분산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러한 성향보다도 더 심한 건 어때요? 탈재 현상이에요. 탈재 현상. 그러니까 탈재라고 하면 뭐예요? 간목이 천간에
나머지 세 기둥 중에 어딘가에 무토나 기토를 보고 있을 때, 기토를 보고 있을 때, 기토 같은 경우는 또 이 무토 같은 경우 어디에 놓여 있느냐? 여기 놓여 있으면 나 친화적인 게 많고, 여기나 여기 놓여 있으면 같이 공유제 형태라는 거지. 나도 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감목이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같이 내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업의, 협업의 어떤 이런 인자인데 그 이면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갑진이 이미 갑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순위, 갑진의 순위, 인묘가 공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이 도약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데 내 기반이나 뿌리가 어때요? 인묘는 기반이고 뿌리잖아, 그렇죠? 그게 허약한 상태에서 도약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형국의 모습이 어떻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천간에 같은 글자들이 물론 천간 글자들이 비교적 간목이 겹치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양목, 위림, 삼목, 위삼. 또 간목을 쓰기가 힘든 구조들은 갑이 갑을 보면 갑갑하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갑이 대립목의 형상이고 큰 숲의 형상인데 숲이 커지면 햇빛을 차단하는 형국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갑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어떻다? 있을 수가 있다. 유불리적인 형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갑이 갑을 봤을 때는 들어오는 재도 뿌리를 갖고 청룡의 백호의 형태로 강하게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몇 년 동안 내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유혹을 하는데 인묘진해 특히 이렇게 갑일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묘를 겪고 왔단 말이에요. 개묘. 그러면 천간의 갑은 지지의 묘나 해나 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천간의 갑이 더 강하게 체감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 들어올 때 또 지지의 진은 지지에 해자가 있거나 천간에 개수가 있거나 임수가 있으면 더 강하게 아니 무토가 있으면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의 나머지 글자의 구성에 따라 가지고 더 다르다. 그러니까 갑진이 약하게 들어오는 별반 그렇게 작용력을 못하는 간목일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동기감응하는 천간 지지가 서로 반응하고 작용하는 인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체감 현상이 어떻다? 더 강하다, 크다. 그래서 이 탈제 현상을 특히나 조심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수에 의해서 수는 통일이고 수렴이잖아요. 천간지지로 과거 한 5년 동안에 이렇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압축이 돼 있다가 수의 통제력이나 지배력이 이렇게 딱 없어진 거야. 이미 향후 8년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없어지니까 간목은 뭐예요? 간목은 직진하는 거고, 간목 참천이라 그랬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직진성 운동이고, 1등이 되고, 리더가 되고, 수장이 되고, 장이 되려고 하는 에너지인데, 청룡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더 뻔뿌질한 에너지가 더 강하다. 그런데 그게 편제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측면에서는 재물적인 부분이 많죠. 그죠? 근데 그게 문서재물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실제적인 유통재물. 술토면 유동재물이 될 수가 있는데, 진토는 어떻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 지분이라든지, 이렇게 공동명의가 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강할 수 있는. 그럼에도 진의 글자가 센 글자죠. 그죠? 뭔가 앞으로 사오미,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사오미 신유술로 가는데, 해자축, 인묘진에서 사오미 신유술로 가는데, 사오미 신유술에 뭔가에 이렇게 한 번은 파노라마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 그러니까 청룡이 승천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락해서 이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잘 쓰면, 잘 활용을 하면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갑일간이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잖아요. 정제는 그런 리스크가 없는데 편제를 잘못 운영을 하면 지금 사회 시스템이 따라다니는 제재가 많아. 무슨
뭐 신용 뭐 불량부터 해서 사돈의 8천 거 끌어들이고 그게 뒤치다거리 하는데 한참 가요. 무슨 신용회복에 뭐뭐에 한번 내가 사업을 접고 거꾸로 지면 최소한 그거 리커버리 하는데 미니멈 어때요? 10년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지.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탈제 성향을 좀 봐야 되는데 간목일간이 뭐 여러 가지 구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천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경금이나 그렇죠? 간목일간 이외에 경금이나 이렇게 그 신금 이거를 명리에서는 이 관이 호재라 그랬어요. 관이 관이 예? 예. 그 호재 예. 예. 관이 있으면 이렇게 그 재물을 지킨다. 재물을. 그러니까 또 다른 간목이나 을목은 비겁이란 말이죠. 그렇죠? 비겁이 와서 나한테 놓여져. 그러니까 천간의 불리한 구조가 관이 없이 외로이 떠 있는 고재가 되는 거지. 외로운 재. 예? 독도의 재물같이 보는 사람이 임자인 재. 아니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나중에 일간별로 할 때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남자명인데 이렇게 갑을목이 그쵸? 갑을목이 그 무토를 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놓여져 있는 위치가 내 쪽이니까 내가 먼저 선점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편제지만. 근데 호시탐탐을 하고 있잖아. 이게 곡간을 추수를 해놓고 그냥 마당에다가 쌓아놓고 무슨 시건장치도 이렇게 뭐 곡간에 빗장도 안 걸어놓고 보는 놈이 임자인 거지. 보는 놈이. 근데 꼭 10년에 한 번씩 어떻다? 갑을목이 들어온다. 그럼 이런 경우는 쌓았다가 편제로 쌓았다가 갑을목대에 오버페이스 하게 돼가지고 왜냐하면 식상도 없고 관도 없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그리고 과정 생략하고 죄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많아. 투기성인 거지. 예. 이런 경우가 무슨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불법, 상관이 관여한 불법, 편법, 이런 거 하면서 죄를 한 방에 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갑이 있는데 갑이 와서 그런 성향을 어떻다? 더 조장시킨다. 이 두 글자 중에 어느 한 글자가 경신이 좀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게 약화가 되는 거예요. 약화가. 아니면 예를 들면 그렇죠? 뭐 간목일간인데 천간만 보자고요. 간목일간인데 기로 놓고 갑을 같이 투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간목이 들어와서 서로 숟갈 담그고 있는데 또 담그는 사람이 오는 거야. 갑이 와서 진을 충하면서. 근데 그래도 이게 앞에 있으니까 그러한 투합이 되는 상황이 있지만 정화가 나중에 뒷수습을 한단 말이에요. 뒷수습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런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구조보다는 탈제의 성향이 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제, 탈관, 탈인의 성향이 있는데 내년에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탈제의 성향을 크게 볼 수가 있다. 근데 천간이 재가 노출되어 있으면서 어떻다? 무관인. 천간에 관이. 천간은 천간끼리 지진이 지지끼리 붙여봅니다. 관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욕심부리면 안 된다. 절대로 이거 동업 투자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문서 투자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문서 투자니까 용 투자. 용은 뭐야? 상상 속에, 허황 속에, 이런 거니까 지상에 없는 거야. 코인 투자 딱 하기 쉽지. 누가, 그쵸? 뭐, 이렇게 그 간목이 누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신생 뭐 코인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딱 그건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돈도 그냥, 노출되어 있는, 그쵸?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성향이나 형국이 되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식상이 있든지,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원천적으로, 빨리, 완전하게 지키는 게 관이 있는 거고, 식상이 있으면 어때요? 나눠서 분배하는 개념인 거지. 그렇죠? 같이 협력하고 합심해가지고 분배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천간에 가장 좀 불리할 수 있는 구조가 그냥 체가 외로이 노출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관이 있거나 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재생살이 되더라도 살이 있으면 일단은 비겁을 어때요? 이 제압하는. 아니 근데 뭐 없는 글자를 내가 따로 어디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관을 만드는 거야. 관을 만들면 뭐냐면 갑진년이나 골사년이 관이 없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지. 직장이 관이니까. 그리고 어때요? 쓸데없는 과욕을 내가 좀 안 부리는 거예요. 그 참 쉽지 않아, 근데. 갑목일간이, 이렇게 막 천간에 비겁하고 편재를 놓고 있으면, 뭐, 갑을목, 이게 무기토 띄워놓고 있으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잃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지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영끌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있는 사람이 조금 허물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거는 괜찮아. 강제적인 내지는, 타의적인 부의 재분배가 되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역량도 능력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그래가지고, 그죠? 더더구나 만약에 아까 그런 경우가, 갑인데, 물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 같은 거 보면 이런 때는 더 날린 거예요. 더 날린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천간의 상황, 그리고 하나하나 지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의 상황은 이거 아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눈에 딱 보면 알죠. 결국은 갑목이 뭔가, 재를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겠구나. 움직이는 정도가 진하고 갑하고 연결되는 요인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강도가 세겠구나. 약하겠구나. 이걸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고, 지지는 일단 지지끼리 먼저 이렇게 붙여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천간보다도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사주 8글자를 체의, 정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운에서 진이, 그러니까, 갑이 진을 달고 오지만, 진이 갑의 모습으로 형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동업자, 협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업자, 협력자의 모습인데 내면으로는 진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진에서 실질적인 어떤 기륭의 그런 그 좋고 나쁨의 그런 게 귀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친구 때문에 덕을 봤다. 친구 때문에 폭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형제 때문에 형제 믿어서 투자했는데 잘 됐다. 형제 때문에 투자했는데 망했다. 참 쉽죠. 아니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돼. 이건 십천간이 다 마찬가지야. 경금이 경금 입장 반대 경금 입장으로 보면 경금이 편재 달고 오잖아. 편재가 편인 인성 달고 오잖아요. 그렇죠? 인성이 내 원국에 좋은 작용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그 편인 때문에 돈 썼다. 편인 때문에 돈 벌었다. 그 편인 때문에 돈 나갔다. 아니, 그거는 팔자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크게는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복잡하게 따지면 어려운데 단 대신에 지지는 어쨌든 양간이 올해는 음간음지였잖아요. 그렇죠? 양간 양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갑목일간은 양간이기 때문에 갑목일간이 6주로 60간지 중에 6주로 자리매김하는 거는 갑 신자진 인호술이에요. 신자진 인호술이 일단은 일지가 신자진 인호술이 있으면 일단 반응을 한다. 이건 합으로 반응을 하고 인호술은 뭘로 반응을 해요? 예, 충이나 격각이나 이런 걸로 반응을 한다. 이거 이외에 많이 반응할 수 있는 게 이를테면 유가 있으면 반응할 수가 있고 유, 그렇죠? 유는 진이 오면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이 되고 또 우리가 형충 파 해하면서 해는 잘 안 보는데 해도 육해가 있어요. 육해. 올해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묘였기 때문에 그렇죠? 묘였기 때문에 묘운이 들어오면서 진을 가지고 있는 일주들이라든지 진이 어디에 놓여 있으면 이렇게 묘하고 진은 육해 현상이
이게, 그러니까 유키는 서로 에너지를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공존이나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듯이 뭐 어느 핸들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없는 해가 어디 있어요. 체감하기에 나름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6, 7, 한 8글자는 반응을 한다라고 보면 된다. 근데 특히나 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묘는 해묘미 사유축이기 때문에 음일간들이 주로 반응을 많이 했고 내년은 양일간들이 갑병무경임이 인호술 신자진으로 놓이기 때문에 내년은 어떻다? 양일간들이 반응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돼도 그러니까 동을 하는 요인이에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합의돼도 원국을 동을 하고 이걸 합동이라 그래요. 합동. 충이 돼도 동을 하고 충은 강제적이고 뭔가 외부 요인적이고 뭔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반대 에너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충은 충동도 되고 70에서 80은 동이고 20, 30%는 파의 현상도 있어요. 파는 나중에 그 충에 맞닥뜨리는 글자들이 뭐 이렇게 그 중요하게 쓰이는 수명성으로 쓰인다든지 나이가 60 넘어서 온다든지 하면 그거는 수명성의 요인도 그 파는 말 그대로 깨진다라는 거거든. 그런 작용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유가 만약에 유대운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그 합을 하면 이렇게 반 묶여서 잘 못 쓰인다가 되는데 대부분 7, 8할 정도는 이렇게 원국하고 세운하고 반응하는 거는 합으로도 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합으로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은 묶여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합은 어때요? 합은 또 동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충합이 크고 그리고 올해의 진은 사명에는 안 들어가요. 진술충미 중에서도 축술미는 사명에 들어가고 인사시는 사명에 들어가고 자묘는 형에 들어가고 그런데 진이 반응하는 거는 술토 정도다. 물론 충미토에 파가 있긴 하지만 충이나 나머지 축술미 사명에 반응하는 이미 내가 지지에 토가 있다라고 하면 토가 올 때마다 3년마다 다 반응을 하는데 그중 진이 좀 덜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의 상황이 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에서는 지지를 동하게 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 이게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갑일간이 양간이기 때문에 해묘미 사유축하고는 조합이 안 됩니다. 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갑자일주가 올해에 자묘형되는 이런 거는 있어요. 개별적으로. 근데 이렇게 자인진 인호술로 해서 합충이 명확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양간들은 어때요? 진년이 오면 다른 때보다도 더 변화 변동을 겪을 운이 어떻다? 많다라는 거예요. 많을 수 있다. 많을 수 있는데 갑목은 갑이 진달고 오는 형국으로. 그러면 겉의 모습은 어쨌든 그렇게 관살이나 그러니까 재해 동태를 보고 재해 노출 동태를 보고 관살이나 아니면 식상의 유무를 보고 유불리를 천간해서 간음을 한다. 간음을 하고 지지에서는 그렇죠. 지지에서는 연월일시에 진은 진대로 진이 또 갑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어느 줄을 강하게 건드느냐. 그러니까 어느 줄을 강하게 건드느냐인데 이거는 또 이 사람이 그 당사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이나 학생이나 인생 전반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연월에 이런 그 변동 상황, 연월에 신자진 인호술, 묘나 유가 있으면 변화 변동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60 넘어서 내가 이미 은퇴를 했어. 그럼 연월의 작용들은 그렇게 그닥 크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는 내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거니까 건강이라든지 가정, 가족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시인 거지. 이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크게 나는 내추럴 휴먼이다. 뭐 어떤 운이 온들 특별하게 반응하는 게 적다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 뭐 용산에 있거나 어디 이런 사람들은 여의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연운은 큰 거야. 내년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월운도 크고 심지어는 일운도 커요. 시운도 작용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운의 이 어떤 그 감도나 치밀함이나 이런 것이 작용의 레인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운이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지. 그래야 팔자를 유연하게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하고 연월하고 연령대하고 직업에 따라서 또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그 간목이 편제를 달고 들어오잖아요. 편제를 그렇죠? 편제는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편제인데 을목 겁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목일간 같으면 나도 간목인데 간목이 편제를 달고 들어와 가지고 내 일지하고 뭔가 연관작용이 있으면 그건 도화 기운인 거예요. 여자 기운인 거예요. 그런데 간목도 나 비슷하지만 성향 속성 비슷하지만 딴 데서 온 간목이고 을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전한 거는 되기가 쉽지. 한번 뭐 돌싱이라든지 사연이 있다든지 뭐 거쳤다든지 아니 그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편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리에 입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식간지의 속성이 다 그렇기 때문에 갑술이 오면 갑술을 가지고는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 기준으로 갑진을 놓고 볼 때는 갑술을 볼 때는 여자 기준으로는 그렇게 봐야지. 술 중에는 신금 관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반응하는 게 십성으로 크게 가르마를 쳐서 보는 거하고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는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연주는 뭐 크게 연령대에 따라 보는데 연주를 크게 천간지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58년 무술생하고 그리고 68년 기유생하고 또 70년 경술생하고 이 정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천간지지가 다 움직여요. 천간지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갑진이 날라 들어오면 다 주마다 반응을 하는데 이건 천합지압하고 그렇죠? 이건 천극지충하고 이건 들어오는 에너지가 천극지충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천극지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연주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연주가. 그럼 연주는 해외 자리고 기존 터전이고 뭐 농사 지은 사람은 조상의 유업이고 고향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일이 생기는 거지. 합으로도 이런 거 근데 만약에 기유인데 기유를 연주지만 내가 일간이 만약에 갑이다라고 하면 맞잖아요. 갑이다라고 하면 이게 천간이든 지지든 이게 내가 갑진이라고 하면 멀리 있지만 이게 재관이잖아. 재관. 위아래가 있든 뭐 밑으로 떨어지면 위아래로 바꾸면 신미가 되고 바뀌면 기유가 되는데 기유를 멀리 있지만 내가 천합지압으로 끌어다 쓴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직장생활 한다라는 거야. 조직생활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기유를 내가 어쨌든 잘 쓰는 구조다. 아니면 이 기유가 나한테 좀 얄미운 짓을 한다. 그러면 날라 들어오는 갑진이 이거를 먼저 잡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합반을 시켜서 제거를 해주는 거고. 아니면 잘 쓰고 있는데 너의 갑진이 와가지고 내 재관을 묶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승진해서 밀린다든지 나는 후순위에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아니 내년이 그렇다는 게 이 사람이 뭐 글자가 무슨 뭐 이게 사주가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년에 만약에 승진을 기하고 있다. 간목일간이 직장생활한다. 기후일주면 쉬운 5. 그렇죠? 거의 뭐 임원급이거나 만약에 승진을 앞두고 있다. 어려울 수 있지.
기후를 내가 기후 연주 자리에 있으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직장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맞죠? 정관정제니까 간목 있으면 공직에 준하는 그런 직장이란 말이야. 그런 데서 부장 고참에서 뭐 임원을 달려고 하는데 내년 되겠냐? 겁재가 들어와서 홀라당 가져가네? 네. 그러니까 좀 내년은 참으라가 되는 거지. 쉽죠? 아니 원리를 따지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 경이 입장에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경이 이제 경술인데 경술이 예를 들어서 갑일간 있으면 이거 평관이잖아요, 그렇죠? 평관이고 어쨌든 다른 일간도 쓸 수 있잖아요, 다. 근데 이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글자를 위도 흔들고 아래도 흔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러한 관의 동태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큰 자리에서 움직이니까 뭔가 뭐 해외로 먼 데로 뭐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지고 직장을 갖는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직장 취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업하는 것도 관이에요. 칠살은 특수한 관이니까 중년 이후에 쓰는 관은 그냥 내가 간판 세워서 특수하게 쓰는 거니까 사업이라고 꼭 관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어떤 권력성 있는 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업적인 변동 요인이나 지역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큰 지역에 먼 원거리 지역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인 인자들도 또 다 많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연주는 이 정도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 신자진, 인호술, 묘유 이런 글자들이 월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 하면 그대로 어떻다? 다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갑진이 64년생이 내년에 갑진이잖아요. 회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주복음은 크게 볼 필요 없다. 연주복음은 크게 볼 필요 없고 월주가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일주가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시주는 복음으로 못 와요. 진시가 되면 시주는 갑격토니까 그렇죠? 무진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무진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연주, 월주, 일주가 복음이 걸릴 수 있는데 특히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월주 복음은 직장이나 나이 중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부모 관련, 일주 복음은 나 관련이나 배우자 관련이나 집안 문제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그 전보다도 크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간목일간이 계묘를 그러니까 약간 신왕명이고 인비를 쓰기가 어려웠던 명조라고 하면 묘를 거치면서 절치부심한 칼갈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은 이렇게 연결돼서 흐름으로 들어온다. 응? 아니 딱 어느 날 갑자기 뭐 입춘 2월 4일 바뀐다고 옛날 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올해 새로 뭐 시작할 이거 아닌 거거든.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름을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두해도 그러니까 일단은 뭐 깨먹고 아프고 이렇게 뭐 이런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양인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더구나 이렇게 권토중래하고 회복하고 절치부심하는 칼가는 이런 에너지가 잔뜩 올라와 있는 간목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간목들이 내년을 맞이하는 이러한 심리나 속성들이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주는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이나 사업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아까 신자진, 인호술 이렇게 묘유를 그대로 이제 붙여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임묘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춘월생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목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운동이 원판에서 원국에서 간목이고 이렇게 이거는 걸록격이 되는 거고 양인격이 되는 거고 어쨌든 편제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묘진의 목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아니면 10중 7, 8은 내가 일간이 조금 강하다. 신왕명이 되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임묘진월생이 갑이었다. 여기에다가 뭐 갑인일주라든지 뭐 갑자일주라든지 뭐 이런 갑진일주라든지 이런 경우였을 때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 더 조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간목이 들어와서
진토를 달고 들어오니까 이 경우야말로 뭐가 되기가 쉽다? 예, 군비, 재가 되기가 쉽다. 노다공소가 되기가 쉽다. 이걸 해결해주는 관성이라든지 식상의 성분이 첨간지지 어디로든지 간에 첨간이 어쨌든 비겁이 들어오기 때문에 첨간이 관살이나 식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이게 비겁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비겁이 다 들어있고 나도 비견인데다가 들어온 운도 갑진이니까 분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히 사업적인 또 무리한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진토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돼요. 이게 원래 비견이니까 성실하고 똑바르고 바르고 내가 믿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인성이 들어가 있는 이 어떤 편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뭔가 좋은 거리를 물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무게가 자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멋져 보인단 말이야. 멋져 보이는데 을목이 주인공이지, 을목이. 그렇죠? 그래서 말미에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만 이 인묘진월생은 특히나 조금 조심해야 된다. 투자 같은 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진이면서 이제 갑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럴 경우는 복음이 되는데 복음은 복음을 해석하는 거 그냥 이것도 심플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복음이다, 복음살이다라고 해가지고 고서에는 아주 흉악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를 해놨는데 엎드려 이불 쓰고 드러내놓고는 울지 못하고 막 신음하고 통곡한다라는 거거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이 간목이 진을 달고 들어왔잖아요. 올해는 복음이 개묘잖아요. 이밀간이 개묘예요, 시가. 그러면 이거 겁재가 상관 달고 있는 건데 시주가 있다라면 시주가 복음이잖아. 이거를 잘못 쓰는 경우는 뭐냐면 거의 10중 8구가 여명 같은 경우는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주에 있든 다른 데에 있어가지고 시주는 없죠. 내년에 시주는 없는데 월주에 있거나 이렇게 일주에 있다. 근데 갑진으로 했다. 근데 갑진을 내가 잘 쓰는 구조다. 이를테면 좀 신약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복음은 그 글자가 원국에서 그러니까 밀어내는 게 있어요. 좋은 작용을 하면 그 글자를 같은 글자가 와서 N극, S극, S극 서로 밀쳐낸 에너지가 상반된 에너지로 작용하는 게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그 에너지를 원래 있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그거를 더 활성화시키는 에너지,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면 기쁨 2배, 슬픔 2배야. 기쁨 2배, 아픔 2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일주복음은 살면서 일생에 한 번 있거나 두 번은 못 있습니다. 120년 돼야 두 번인데. 그렇잖아요. 한 번이거나 뭔가 이렇게 잘 피해 나가면 뭐 이렇게 한 번도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일주복음이 좀 작용력이나 영향력이 크고 월주복음도 이렇게 올해 예를 들어서 뭐 계묘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묘가 월에 있으면 부모하고의 이별사, 부모 관련 어떤 문제 이런 거 시주에 있으면 자식 관련 문제. 근데 일간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렇게 식신. 근데 올해 만약에 진짜 고서에서 말하는 복음을 부정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엎드려 신음한다. 처 때문에, 편제를 처로 쓰니까 쓰는 영적인 경우, 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내가 신음한다. 그렇죠? 배우자 때문에 신음한다. 아니면 중년에 뭐 이렇게 쭉 봐가지고 부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친 때문에도 신음한다. 또 진은 무게가 자합을 하고 신자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대로 돼요. 부모도 되고, 그러니까 모친이나 부친 때문에 신음한다가 되는 거지. 갑진이 월주에 놓여 있을 때. 근데 만약에 갑진이 원국에서 좋은 작용을 한다.
그러면 부모의 도움인 거야. 부모 형제의 도움. 직장 내에서 어때요? 승진, 승급, 성과급. 아니 편제니까 겁제의 도움으로 뭉칫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해석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사이드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 이렇게 1차적으로 서로 밀어내는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는 많다. 이게 이제 임묘진을 보는 거고, 아니면 이제 사오미가 되면 사오미는 그닥 가빌간이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파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진하고 산은 관계성이 좋아요. 진이 산을 보든 사가 진을 보든 지지에서 식신생재가 되는 거야. 식신생재가. 그러니까 진은 이게 변화가 많은 존재해가지고 임묘진의 진도 되고 신자진의 진도 되잖아요. 주변에 인묘의 목기운이 많으면 이게 목의 형태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토인데 겉의 모습은 토인데 토가 될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오화라든지 사화가 있을 때만 토야. 그러니까 진토 중에 한 1, 20%, 20, 30%밖에 안 돼요. 진이 목으로 작용하거나 해수나 자수나 이런 축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진은 어때요? 수모습으로 작용한단 말이지. 네. 진이 그래서 믿을 게 못 됩니다. 임진, 신자진. 아니 내 남편인데 항상 비겁으로 가잖아. 아니 그 세월이 대세훈이 아니 신자진 합을 한다며.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진이 능력도 있지. 용이니까. 근데 진이 일지나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변하기가 쉽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오는 상관생재가 잘 안 돼요. 지지에서 이미 이렇게 그 격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호술가 원래 사화에 비하면 영양이 거의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절반 이하로. 그러니까 이게 격각을 인호술 신자진 격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진사 오잖아요. 사가 빠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좀 약하다,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는 내가 이제 천을귀인 미를 가지고 있고, 목의 이제 고지이기도 하고, 정제이기도 하고, 미중에 기토하고 내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진이 들어오면, 그쵸? 파의 형상인데, 파는 뭐 그렇게, 오히려 이제 진토 같으면, 미토 같으면 다른 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조후에 조금 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간목일간이 지지 진술충미를 정편제로 쓰기 때문에 잘 컨트롤하는 경우는 미토의 정제에 오래된 미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거리에 있는 또 월지에 있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그러한 어떤 내 터전이 편제가 와서 파를 하니까 파는 서로 밀쳐내는 거예요, 그렇죠? 깨트리는 거고 이렇게 이것도 또한 형까지는 아니지만 조절하는 거고 올해도 오묘파가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는 좀 약해요. 형과 충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데, 뭔가 부동산을 아니면 이사를 뭐 이렇게 할 일이라든지 처분할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 그렇죠? 신유술인데, 이제 신은 진이 오면, 왕지 빠진, 그러니까, 원래 겉의 모습은 재생살이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 평광격인데 평광격에서 항상 전쟁터의 환경에 아주 힘든 일이 많은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거를 더 위험을 가중시키는 업무가 많아지는 그런 형국인데 어쨌든 일간의 지지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때요? 이 자수를 끼려고 하는 자수를 부차적으로 생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약하죠. 합력이 왕지가 낀 것보다는 약하지만 신자진 운동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 상생 하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어떻다? 이렇게 좀 일을 해나가는 관이니까 그렇죠? 그런 형상이 있고 이제 유는 진유를 합을 하죠. 진유. 그래서 이게 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동의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합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면 정관격이잖아요. 그죠? 정관격인데, 겁재가 인성고에 편재를 달고 들어와서 유금을 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유금을 잘 썼던 구조라고 하면 좀 불편한 거고, 유금을 조금 불리하게 썼던 구조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연주 이렇게 파악하듯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술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술은 변화 변동이 많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술이라고 하는 술 편제격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국에서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식상생재하는 상관 경관도 하는 그러한 구조인데 진이 내년에는 온단 말이죠. 그렇죠? 진이 오기 때문에 내가 갑술이 아니고 갑술의 술월의 갑목이기 때문에 근데 진이 오면 요 월주는 부모궁, 주택궁, 직업궁, 또 어떤 내가 그동안 술이나 일간하고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또 일간이 어렵지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토양지란 말이에요. 이게 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사를 하거나 전직을 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업무가 바뀌거나 왜냐하면 술 중에 이런 신금이 그쵸? 신금 정화 이런 경우들이 이미 상관경공을 하고 있는데 상관경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계고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정화만 오는 게 아니라 신금도 같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서 상관경공을 하고 있을 때하고 드러나서 있을 때하고 그렇죠? 그런 현상이니까 환경도 바뀌고 움직여지고 그런 현상이 술에 있을 수 있다. 술월생에. 그다음에 이제 해자축은 자월은 그렇죠? 자월은 왕지가 낀 자월의 인수격이잖아요. 편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게 이제 인묘가 되기도 하고 진의 원진 상황도 되는 거죠. 진의 원진. 어쨌든 사회에서 나를 장생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갑진이 들어와서 이거를 만약에 잘 썼다라고 하면 그 작용력을 왜냐하면 이걸 인묘를 하니까 그거를 내년만큼 그걸 차단을 시키는 거야. 차단을. 만약에 이 해수가 흉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길할 수 있죠. 길작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 편인 도식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니까. 그거는 원국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자수가 되면 자수는 요거는 애누리 없이 자진 합을 하죠. 그렇죠? 아까 신진 합보다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지가 꼈으면 이 진도 그러니까 본래 문서고인데 자월에 그렇죠? 자월이면 추운 계절이잖아요. 갑목인데 내가 갑자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월이었기 때문에 이게 글자가 어디에 있는데에 따라 쓰임이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의 동력이나 자수의 영향력이나 범위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인성의 어떤 그 범위나 인성의 작용력이나 인성은 권력성이기도 하고 결재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진에 의해서 진이 이게 수에 가세하는 그렇죠? 그런 형국이니까 비견이 와서 편재, 일터, 필드 영역을 넓혀 가지고 어때요? 나의 권한이나 이런 권력성을 더 확장시켜주고 공고히시켜준다. 긍정적이죠.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축토는 어쨌든 축진파의 형국이 있는데 다른 글자를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진토가 이렇게 그 동방토이고 이렇게 봄, 여름 사이에 있는 간절기 토인데 이제 축이나 이런 글자들하고 겹쳐 있으면 진이 자꾸 수로 바뀌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축은 아까 미도 봤지만 축토 어쨌든 간목 입장에서는 관대지이고 천을귀인이잖아요. 그렇죠? 천을귀인이고 중간에 이제 사유축 운동을 하고 이게 이제 관살고에 해당이 되는데 이 관살고를 인성고가 어때요? 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드니까 이 부분도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유금이 있거나 축토가 있거나 하면 결국은 이게 재생관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어서 축도 잘 쓰면 긍정적일 수가 있다. 축도
반응할 수 있는데 아까 신자진 해묘미의 묘나 유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축도 반응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월주, 연주, 월주의 환경인 거고 이게 이제 일주로 오면 올해는 해묘미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을 보자 말이에요. 갑진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 갑진년 기준으로 그렇죠? 갑진을 이렇게 보지만 결국은 계묘를 이민 계묘를 거쳐왔고 갑진을 거쳐서 을사나 병호 정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미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 갑진이 좀 전에 쭉 다 설명드렸던 그러한 의미인데 이 갑이 예를 들어 갑이 이렇게 이제 보면 갑이 이렇게 인호술 그렇죠? 인호술 갑인 갑오 갑술이 있을 수가 있고 갑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자진이 있을 수가 있죠. 신자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진이 오면 갑이 진을 달고 들어오면 갑진이 일자는 그 왕이다. 이게 여기에 주도권이 있다. 이게 동의 인자 요인이 되는 거고 요인이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이 움직이는데 연월도 움직이고 근데 일시 인호술 신자진을 충으로 합으로 움직인다. 합으로. 단 합은 조금 외력에 의한 거 이렇게 타의에 의한 거 마땅치 않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의가 아닌 거지. 근데 신자진은 조금 합리성을 띠는 거, 예측이 가능했던 거, 순조로운 거 이런 형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갑인이 되면 아까 인월 갑목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이렇게 월주의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갑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인진의 경우는 이게 생지고 그렇죠? 걸록이고 그러니까 왕지밖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게 격각이라고 하는 건 있죠. 격각이라는 거. 격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지의 상황을 그러니까 격각, 충, 복음 이런 상황들이 일지를 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게 그 일지의 형편이나 동태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일지가 만약에 비워져 있으면 충이나 합이나 복음이나 이런 에너지는 문 열고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에 채워져 있으면 밀려나는 형국이 된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여행을 가든 공방수를 두든 뭐 출장을 다니든 하다못해 뭐 기러기 아빠가 되든 뭐 기러기 부부가 되든 그런 형태의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사를 가든 이런 형들이. 근데 이는 이미 이렇게 간여지동에 이렇게 복음으로 돼 있고 진중에 어때요? 그러니까 청간의 모습이 지지에서 오리지널로 실현된 구현된 게 갑인이거든. 갑일간 중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간목들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 군비쟁제가 일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군비쟁제가. 또는 만약에 미혼 남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특히 올해 이렇게 이렇게 지지에 인목이 있거나 다른 일주 할 때 다 말씀드리겠지만 인목이 있거나 오화가 있으면 일지궁이 기혼이든 미혼이든 떠나서 움직일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지가 인인데 인이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 지지 반응을 하는 글자가 해수, 묘목, 인목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지가 내가 갑인으로 있으면 갑이 여기도 갑인데 인의 값도 올라가서 그 에너지의 연관성, 관련성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갑이 뭘 달고 들어와요? 을목을 낀 진을 달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나는 원래 갑인으로 있는데 내 가까이에 재성이 온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어떤 이성의 운, 편재적인 이성의 운이지. 돈도 되지만 그런 형상이 어떻다?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가, 그렇죠? 그래서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다 만약에 갑인이 개묘년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해묘미월에 갑인일주가 개묘년을 봤다.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때요? 이 재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강해지겠지. 무리수를 두기가 쉽다. 무리수를, 그렇죠? 그리고 재성도 이렇게 삼각관계가 연출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갑 진중에 을목 이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과도하거나 무리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보자고요. 이렇게 이런 경우 만약에 갑인일주다라고 하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민개묘 갑진이 이게 지금 해자축, 임자개축 갑인으로 해서 이게 정화로 무제에다가 그렇죠? 정화로 이렇게 이 어떤 왕자 의설로 해서 쓰고 있는데 양인위에 상관 놓았으니까 굉장히 강한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천간에 임계수 들어오고 양인 뜨고 겁재 뭐 걸록 뜨고 하면 이게 일간이 답답해지는 거야. 이 설기구가 막히는 거지. 그렇죠? 이 간여지동에 만약 여자가 쓴다라고 하면 이 고란에 나이가 지금 임자생이면 50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인생 중년 가면서 이 배우자궁의 그런 동태나 변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민개묘년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니까 갑진은 만약에 이 경우에 갑진을 만약에 붙인다라고 하면 이민개묘년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이 구조에서 무제잖아, 그렇죠? 무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진로나 방향성이 이민개묘년에 비해서 정해지고 구름이 거친다라는 건 되는 건데. 특별하게 무슨 재적인 성취나 뭔가 결실이나 결과를 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을사병우, 병우 이런 정리 이때가 돼야 되는 거지. 무신 이럴 때가 돼야 이제. 그러니까 갑진까지는 조심조심하면서 내 진로나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게 맞다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직업 구분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 인목인데 오화는 또 왜 그러냐면 오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화는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상관인데 이 상관이 어때요? 이게 갑진으로 오면 이게 진오는 생이 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격각인 거니까 뭔가 은근히 일지를 들어오는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렇죠? 일지 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운지 진이 와가지고 일지 오하고는 형충극 이런 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밀어내는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밀어내는 형상이.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오화인데 어딘가에 기토가 이렇게 나와 있다. 기토가. 그럼 아까 이건 좀 굉장히 고급진 건데, 이런 거 참 다 공개를 하네. 그러니까 오중에 기토가 있단 말이야. 내 일지 배우자 자리에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기토가 있잖아. 병정이 뜰 수도 있고 기토도 있잖아. 다 내 배우자의 인자가 천간에 투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토가 천간에 간목이 오면 기토하고 어떻겠어요? 합을 하겠지. 그러면 내 일지에 붙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인연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밀어내겠지. 밀어내고 새로운 인연을 붙겠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는 특별하게, 물론 전체 글자를 좀 봐야 되겠지만, 컴플릭은 없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가보에, 의류에, 뭐 경술에, 남녀 불문하고, 만약 여자라고 보면, 신미에, 이렇게 가보일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갑진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게 정관에, 관살에, 뭔가, 이렇게 식재에, 이렇게 오미에,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일간은 지지에 이제 뿌리가 미중에 을목 정도밖에 없고, 이렇게 양인합살하고 이런 구조인데 재관이 많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갑진이 오면 정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신유술, 신금, 경금, 관살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지에 진
인간을 좀 묶어주니까, 그렇죠? 조금 이렇게 그러면서 간목은 천간에 어쨌든 일간의 경신금의 극으로부터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그러니까 이 경우야말로 이제 이렇게 겁재가 비견이 뭔가 이렇게 사업적인 제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관하고 합을 해서 관살 중에 뭔가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뭐 매장을 좀 옮길 수도 있고 매장을 좀 키울 수도 있고 매장을 확장할 수도 있고 괜찮죠.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고 갑술이 되면 갑술은 그죠? 갑술은 올해 예를 들어서 묘인데 그래도 이게 갑술이 일지에 묘로 붙었단 말이에요. 묘로 양인으로. 그러니까 간목일간이 그러니까 이게 꼭 비겁 뭐 무슨 재성관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난인 타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성으로 봐도 돼요. 확장해서 보면 다른 성으로 봐도 된다고. 그런 다른 성이 어때요? 나한테 올해 합이 되는 합이되는 내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비견이 진 달고 들어와 가지고 합으로 들어왔던 거를 진을 어쨌든 반대 에너지로 충을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술편재, 양편재,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하고 기르고 육성하고 하는 그런 편재를 끼고 이게 이제 상관, 식상의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천간은 똑같으면서 지지로는 진이 들어와서 술이라고 하는 내 궁성을 흔드니까 이 경우도 작년, 올해,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그러면 작년에 만났어. 올해 헤어졌어. 내년에 원진 걸렸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운은 이렇게 흐름으로 보는 거다. 흐름으로. 병원년 상관 뜨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인연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인연법으로 해서 보는 거고 만약에 사업적인 성향으로 보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뭐 컴플릭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뭐 남녀 구분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서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년에 원래 원국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합을 끊어내는 운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겁재가 내 편재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밥숟가락을 꽂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미가 항상 있는 거야. 이 구조는 재를 취하기도 하고 탈재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내년은 이 합을 끊어내는 거지. 근데 이게 일시궁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우자나 자식궁에 그렇죠? 왜냐하면 진이 오는데 아까 건드는 글자가 이게 묘는 천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지도 건들고 시지도 건든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궁에서 변화변동사인데 그 재물의 변동이나 육친의 변동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여행을 좀 다니신다든지 원거리 역마를 좀 논다든지 그러면 괜찮죠. 아니면 이사를 좀 한다든지 사업장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런 구조는 좀 일지에 간목만 술토가 있겠어요? 갑병문경임이 다 술토가 있는데 다 건들린다. 그렇죠? 만약에 술일의 학생이다라고 하면 다 움직이니까 그렇죠? 경금일간 같으면 공부하기 위해서 아빠가 돈 써가지고 유학 보내준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호술은 그러니까 다 무슨 나쁘다 좋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갑이는 좀 이렇게 너무 과투자, 과욕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이제 뭔가 술월도 그러니까 술은 좋게 얘기하면 내 환경에 또 내가 가까이 있었던 내가 어떤 공간이나 영역이나 사람 간의 변화도 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충은 10 중에 7, 8은 어떻다?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그런데 이제 일지가 충이 됐을 때는 이건 이제 잘 쓰면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벌어질 수가 있다. 신자지는 내가 현관을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관을 깔고 있는데 진이 와가지고 그렇죠? 갑진이 와서 어떻다? 합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월에서 봤듯이 재생살도 하고 살인상생의 그러한 그 에너지를 쓰는데 이렇게 신이 또 다른 병신금이나 신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재생살이 되는 거예요. 재생살 기운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신이 다른 구조, 예를 들어 어딘가에 자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갑진이 일간을 도움을 주면서도 지지로는 어쨌든 일거리, 내 어떤 일터전, 뭐 이런 부동산 이런 거를 이렇게 생해가지고 이거를 문서화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땅이 문서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작용성은 있는데 단 이게 뭐냐면 자는 괜찮은데, 뭐 진도 아까 이제 어떤 유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이 있을 때는 내년만큼은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만약에 병자 생이다. 아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이렇게 양팔통에다가 만약에 여명이라고 하면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상관격에 식신을 놓고 상관이 어쨌든 강하다 말이에요, 그렇죠? 강한 성향인데 일간일주는 상관으로 둘러싸여 있고 신금 칠살은 잘 지지해서는 도망을 못 가. 근데 이렇게 자수가 또 오화를 둘러싸고 있는 거, 서로 둘러싸고 있는 거지. 근데 진년 같은 경우가 돌아오면 이 식상이 좀 강한데 진이 들어오면 갑이 편재이지만 재생살할 것 같지만 자가 관여를 하면 요 오화를 격각을 치고 그렇죠? 신자진을 하고 하면 이게 신을 살인상생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식상들을 폐인을 하면서 그렇죠? 긍정적이라는 거야. 이런 경우는 비견이 직장, 일거리, 사업권 이런 걸 물어다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 요 신이 수로 바뀌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임진만큼은 좀 덜하겠지만 자기 모양새가 내년만큼은 바뀌잖아. 수에 의해서. 그리고 이 신이 자가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 신자진이니까 진이 자로 신이 자로 가잖아요. 그렇죠? 약간은 이 포위망을 벗어나서 이런 에너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쓰면 그냥 뭐 여행으로 쓰거나 마실 가는 걸로 쓰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일지가 좀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좋고 그 반대적인 성향이 같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 관인상생으로 해가지고 뭔가 나를 챙겨주는 원래는 그죠 나를 절처봉생하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그러한 칠살 기운으로 있는데 엄마 기운을 띠고 관인상생에 들어올 수도 있고 원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그죠 원래 신의 색깔이 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요. 이렇게 화들이 많아서 그런 형상이 있을 수 있는 게 신이고 자는 이제 갑자일주가 되겠죠, 그렇죠? 갑자일주가 되면 월지에서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재니까 문서를 가진 편재가 간목이 좋은 빌딩 소개해가지고 내가 그 소유권을 준다. 좋은 일거리 투자처를 나한테 가지고 온다. 잘 쓰였을 때. 인성을 폐인으로 쓰거나 뭐 이랬을 때 그죠? 살인상생, 관인상생으로 썼을 때 그럴 때 그죠? 그런 현상들이 자아지는 어쨌든 괜찮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신일주나 자아도 이렇게 반합이나 왕지 빠진 신은 이렇게 뭐 준합, 공합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일지가
합에 반응하는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미혼 남녀들 같으면 성혼운, 결혼운 이런 경우도 아까 갑신일주도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관상생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자수를 만약에 잘 쓰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아니면 자수를 내가 좀 잘 못 쓰는 구조였다. 인성이 좀 많아가지고 라든지 그래서 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겁재 탈인이 되는 거예요. 겁재나 비견이 와가지고 인성을 그죠? 인성을 나눠 갖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동 명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분이 나눠진다든지 이런 형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갑진인데 아까 갑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갑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자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 예를 들면 뭐 기해에 이게 갑자로 쓰는데 만약에 병인이고 갑술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 갑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갑목이 진 달고 들어와 가지고 어때요? 여기다 또 합을 하네? 또 밥숟가락을 또 꽂네? 근데 진해 원진하고, 인진, 격각하고, 진술충하고, 자진 또 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갑술, 내가 시지에 있는 갑술도, 편재인데 진이 와서 움직이고, 내 인성은 커지고, 근데 천간은 같이 쓰리갑이 이렇게 기토에 내가 소중한 기토에 원래는 인중에 병화가 올라가지고 목생화 화생토로 식신생 제격을 놓고 있어서 굉장히 길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요? 요 화가 기토 때문에 다르지만 이민계묘 갑진에 이민계묘년에 요 화가 닫힌단 말이야. 답답한 거야. 그나마 아까 정묘시 갑인의 정묘시에서 다른 거는 어땠어요? 기토가 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해왔었다. 진행을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다. 근데 올해는 을사병호로 가기, 을사병호 정비가 참 좋겠잖아요. 그죠? 가기 전에 뭔가 동업에, 협력에, 땅 따먹기에, 지분에,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음,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응? 올해, 그죠? 근데 어쨌든 올해만 가는 게 아니고 을사병호로 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갑진이 이렇게 갑술이 갑진을 보면 뭐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자식이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 자식 보려고 해외 간다고 되는 거예요. 이건 문호니까 먼 곳이니까 그렇죠? 이렇게는 보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편제가 들어오는 편제에 의해서 인성 편제에 의해서 이거 식상 편제 내가 노력하고 애써 가지고 이렇게 인술도 하고 그렇게 벌어놓은 재물인데 문서가 재물 들어와 가지고 이걸 밀어내는 거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뭔가 재물에 어떤 그 토지에 건물에 스위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진은 보면 진은 이제 바야흐로 이제 복음이 되니까 복음. 그래서 복음이 아까 천간의 구조하고 천간의 구조 그렇죠? 아까 그 예를 들어 드렸던 이렇게 갑하고 뭐 을해하고 갑진하고 그렇죠? 갑진하고 여기에 다 저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일주가 이렇게 복음이 되면서 천간의 외로운 재물이 더 탈재가 되는 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복음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진이 겹치면 그러니까 지지의 모든 글자가 겹치면 복음도 되고 형적인 현상도 되는데 고소에는 진, 오, 유해를 4개를 딱 골랐어요. 원국에 있거나 대세운에서도 그 진토, 진, 오, 유해가 겹치면 특히 자형적인 상황이 더 예민하고 강하다라고 본 거지. 진진도 센 거야, 이거. 이거 원래 일설에는 용룡죽겠지라고 하는 거야. 용룡죽겠지. 진은, 그래서 갑진도, 진술은 이게 아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비쟁제도 되지만, 진토도 간목이 편제를 원국에도 놓고 쓴다. 술토를 놓고 쓴다라고 하면 투쟁적인 재물인 거야. 아수라 백작 같이. 그냥 순조로운 재물이 아니고, 그런 성향이 세운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주하고, 이렇게 겹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일지가 잘 쓰이는 구조라고 하면, 어떤 업그레이드, 내지는 도약, 이런 에너지가
청룡이니까 오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한번 꺾어지면 이게 신자진이니까, 그렇죠? 진이니까 힘들어요.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진일주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조금 다른 일주보다도 복음까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러한 유불리의 상황이 좀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비견은 나랑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실하고 이렇게 그 수면 밑에서의 감목이 올라오는 그러한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천간의 모습은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우슬소자거든. 이게 소리장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는데 속리자에, 속으로는 칼이 숨겨져 있어. 조심하라는 얘기지. 겁재의 준동을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승천을 꿈꾸다가 어떻다? 떨어질 수 있다. 이걸로 갑목일간의 문패가 되겠습니다. 쭉 설명드린 거 아웃라인이 좀 잡혀지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자를 좀 보시고 하면 조금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팔자를 감명하는 안목이 좀 생기시지 않을까 봅니다. 갑목일간 마치겠습니다.